그치? 자, 자기 부작이 되죠. 부작이 되고요. 묵인도 돼요. 묵인으로도 된다. 나머지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휘공갈자가 외포, 겁을 먹어서, 외포는 겁입니다. 묵인함을 이용하여, 묵인 동그라미, 재물을 탈취해가는 경우도 공갈죄가 된다. 자, 밑에 판례 가볼까요? 별표 칩니다. 별표 칩니다. 사기죄가 똑같다 그랬어요. 처분행위가 존재해야 되고요.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작이 모두 가능하다. 옆에 빨간색으로 묵인 동그라미. 그쵸? 방금 말씀드렸지?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탈취하는 경우도 공갈로 볼 수 있다. 자, 올라가 볼게요. 갑은 A 파출소 앞길에서 의리운전하는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자 그랬어요?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가자고 했는데 세 번째 줄. 자, 택시 요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택시 요금 달라고 하니까 을의 목을 붙잡아 얼굴을 때린 다음에 도망갔어요. 때리고 도망갔어요. 택시기사가 택시 요금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택시 요금 달라 했어요. 달라 했는데 때리고 도망갔어요. 자, 근데 그 택시기사가 그 지역을 잘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놈이 저쪽 동네 간다 그랬는데 그 목적지 앞에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저놈이 저쪽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다시 만나서 택시 요금 지급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한번 때리고 도망가요. 자, 공갈죄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건데, 공갈죄가 되려면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했잖아요. 택시비를 면제하는 처분행위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택시 요금 지급을 요구했잖아요. 그것은 면제라고 하는 의사표시, 처분행위라는 것이 존재해요. 택시 기사 아저씨가 면제를 안 해주잖아요. 돈 달라고 했는데, 즉 처분행위가 존재해요?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사기죄나 공갈죄가 되는 구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무슨 죄밖에 안 돼요? 때리고 도망갔다고 했으니까 때렸다는 것은 인정되므로 폭행죄는 가능한 거예요. 자, 밑에 가로 2번 보시면 처분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택시요금을 면제해준다는 처분행위가 없어요. 그 밑에도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이 지급 요구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다? 처분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갈죄가 되지 않고 폭행했으니까 폭행죄만 될 뿐이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착수시기를 갈게요. 착수시기는 똑같죠? 뭐지? 폭행 협박시죠. 폭행 협박시. 공갈행위 할 때 착수가 있고 취득했을 때 기수가 된다고 봤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중요한 거 별표 쳐볼까요? 독극물 사건 별표 치시고 그 밑에 판례 이거 별표 쳐보세요. 요 판례가 공갈쳐서 제일 잘 나오는 판례예요. 자, 올라갑니다. 피해자들을 공갈쳤으니까 요때 착수가 있는 거죠? 빨간색으로 입금하게 되면 입금하는 순간 기수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올라가 보시면 독극물 나와 있죠? 투입하겠다고 협박하여 외포심을 느낀 사장은 갑이 지정한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 하는 순간 기수가 됩니다. 기수. 끊고 인출을 못했다 하더라도 미수가 되는 게 아니라 기수가 되는 판례죠. 자, 밑에 자, 자동차 나왔네요. 자동차는 언제 기수일까요? 인도받으면 동그라미 이때 기수가 돼버려요. 자, 이전 등록 아니에요. 이 자동차에 대한 이전 등록을 받기 전이라 할지라도 즉 서류를 다 받았을 때 그래서 내 앞으로 자동차 등록 명의를 마쳤을 때가 아니라 그 자동차를 내가 현물로 직접 인도받으면 그때 기수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부동산 가볼까요? 부동산은 언제 기수일까요? 부동산은 등기죠, 등기. 등기를 받게 되면 기수가 돼요. 잔금을 다 치렀을 때가 아니라 잔금 치르고 나서, 물론 잔금 치르는 것과 등기하는 것은 이제 동시행 관계겠지만 이전 등기를 경료받아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를 받았을 때 기수가 되는 것이고요. 부동산이 등기가 있고 미등기가 있잖아요. 미등기 같은 경우는 이 인도를 받으면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서류 받을 때 아닙니다. 서류 받을 때가 아니다. 거예요. 서류 받을 때는 자, 미수가 된다는 기출지문이 있어요. 미수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이득액입니다. 자, 공갈폭행으로 인해서 취득한 이득액은 불법행위 대상이 된 재물이나 이득의 요 가액이 기준이 되는데요. 이것은 범죄 기수 시기를 갖고 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수 시기를 갖고 산정하는 것이지 그 후의 사정 변경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요 판례 경대 편입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색깔 칠하시고 자, 위법성입니다. 자, 많이 본 판례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채권이 있다는 말은 피고인이 채권자고 피해자가 채무자란 얘기입니다. 근데 채무자가 돈을 자꾸 안 줘요. 그러니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서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니까요. 이제 어느 날 찾아가는 겁니다. 권리 행사를 빙자해서, 즉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핑계 삼아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를 넘는 이런 협박을 썼다고 했을 때, 그래서 협박을 쓰니까요. 상대방이 외포, 겁을 먹었겠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재물이라든지 이득을 뜯어냈다면 공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피고인이 직접 가서 이렇게 돈을 뜯어낼 수도 있지만 보통 해결사를 부르죠. 해결사를 불러서 이렇게 여러 명이 이 깡패들이 가서 돈을 받아내게 되면 이제 공동 공갈죄 등이 되어서 가중처벌됩니다. 자, 이 판례 출제가 잘 되죠. 별표 쳐보면 똑같죠. 뭐 똑같죠. 자, 권리 실현의 수단이다. 이렇게 쓰고 있죠. 권리 실현 수단이다. 즉 채권자란 말입니다. 권리 행사를 빙자해서 빨간색으로 겁을 주고 또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이 안 됩니다. 공갈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한번 읽어보시면 물론 판결 요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사실관계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갑이 자신 앞으로 허위의 무슨 가등기가 맞춰짐을 기화로 을에 대한 오래전의 채무를 변제받는 목적에서 을에게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가등기를 한 것은 사문서 위조나 인감 도용, 인감 위조,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하는지를 아느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공갈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밑에 나와 있지. 네 번째 줄에 그 상대방에게 겁을 먹게 하였고 그 수단 방법이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기 때문에 공갈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정신병원 사건 보시게 되면 요 판례도 2번이 잘 나와요. 2번 별표 치시고 자, 읽어볼까요? 감녀는 부부관계입니다. 감녀는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남편을 정신과 병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강제로 남편을 위 병원에 입원시켰다. 뭐가? 정신과 전문의 진찰 병원장의 입원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뭐 원무과장에게 부탁을 해서 뭐 뒷돈 좀 줬겠죠. 해서 강제로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거예요. 판결료지 보시게 되면 이 남편을 정신의료기관에 강제로 입원시킨 것은 강제 입원 동그라미. 정신과 전문의 진찰도 없이 입원 병원장이 입원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입원시킨 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안 된다? 조각되지 않는다. 즉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두 번째, 자, 이 남편은 이제 정신병원 들어가 있어요. 밖으로 못 나와요. 그래서 밖에 있는 감녀가 남편의 승낙 없이 남편의 인감으로 인감 개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무서에 제출하였다. 자, 을은 그 남편의 의사에 반하여 남편이죠, 남편은 그 의사에 반하여 5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감녀에게 수차례 걸쳐 퇴원시켜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당합니다. 자, 어느 날 이 아내가 왔어요. 아내가 와서 한다는 말이 당신 저쪽에 있는 건물 하나 있지? 그 건물 내 앞으로 이전 등기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취지가 계속 그런 취지였어. 근데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그래서 남편이 뭐라 그래요? 이번 조치가 계속되는 것에 불안감을 느껴서 이번에도 그거 안 해준다고 하면 이 여성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퇴원을 못하게 되니까 계속 불안감을 느낀 을은 퇴원을 조건으로 하여 그 요구에 응하였고 이제 이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남편이 이제 아내를 고소했던 사건입니다. 자, 과연 감녀에게 공갈죄가 될 수 있을까라는 판례예요. 자, 판결료지 2번. 퇴원 요구를 거절해온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재산 이전을 요구했다. 동그라미.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암묵적 의사표시야.
너가 나한테 이거 안 해주면 나 너 퇴원 안 시켜줄 거야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겁을 먹게 되고 응해주게 되지. 그랬을 때 그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 인정되어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정당이 되는 거 아니죠. 정당이 쪽에서 총론 시간에 정당이 쪽에서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자, OX 판례 보시면 자, 공갈죄 성립을 인정했던 판례 볼게요. 전부 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하는 것들입니다. 자, 동거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 채권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아, 피고인이 채권자구나. 채권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자, 이제 뭐 남남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남자가 여성한테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이 협박을 써요. 협박을 쓰게 되면 이것이 공갈죄가 돼요. 자, 밑에 2번. 피고인이 을로부터 피해자 갑에 대한 외상대금 채권 회수를 의뢰받았다. 그러면 이 을이 누구죠? 을이 채권자죠. 채권자로부터 외상대금 채권 회수를 의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사지, 해결사가 됩니다. 돈 받은, 남에게 못 받은 돈을 받아주는 그 해결사들 있죠? 그치? 그러면서 채무자에 가서 뭐라 그래요? XX라고 욕을 하고, 죽어볼래? 라고 욕을 하고, 멱살 잡아 흔들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겁 동그라미 주어서 돈을 받게 하였다면 공갈죄가 된다. 즉, 채권자가 이렇게 애들 시켜서 돈 받아오게 되면 이 자체가 공갈죄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채권이 있다는 말은 아하, 이 사람이 피고인이 채권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자, 밑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서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겁을 먹죠. 겁을 먹어서 돈 350을 챙기게 되면 공갈죄가 되죠. 자, 밑에 4번. 자, 그 계약을 취소하지도 않고서 전매 차액을 받아낼 속셈으로 피해자를 채권자가 어떻게 합니까? 협박을 해버리죠. 그랬을 때 공갈죄가 되고요. 역시 권리행사의 빙자에서 협박 동그라미, 폭행 동그라미에서 돈 뜯어가면 공갈죄가 되고요. 그 다음 탈세 사실을 고발한다는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겁을 먹겠어요. 탈세 사실을 국세청에 고발한다고 하는데 겁을 먹죠. 돈을 뜯어가면 공갈죄가 됩니다. 자, 다음 2번을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옛날에 안기부라 했어, 안기부. 지금은 국정원이죠. 자, 안기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세무 쳐볼게요. 안기부라고 외우세요, 안기부. 안기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담임 선생님의 부탁을 듣고 채무자에게 찾아가요. 채무자에 찾아가면서 돈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했을 때 이것은 공갈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됐고, 자, 2번도 잘 나오죠? 자, 피고인 등이 비료를 매수하여 시비한 결과 비료를 샀어요. 농부가 비료를 샀어요. 그래서 시비, 밭에다 뿌렸다는 거야. 뿌려서 딸기 묘목, 사과나무 묘목이 고사, 즉 말라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엄청나게 나죠. 그래서 비료를 생산한 회사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뭐 했습니까? 욕설세모, 시위할 듯한 태도 세모를 보인 것만으로는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갈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상대방이 겁을 먹을 만한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공갈죄 성립을 부정했던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 자, 건축 허가 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건축 허가 조건에 건물을 지으면 건물 부셔야 돼. 아시겠어요? 민법상. 근데 합인 가능해요. 일조권 침해를 건축 허가 조건이 위반되게 했으니까 일조권이 침해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인해서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은 용인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다. 민법상 허용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공갈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그 밑에 실제상의 평수에 따른 공사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구청장에게 진정할 거야. 진정세무칩니다. 그리고 설명 나중에 할게요. 자, 매도 대금을 더 주지 아니하면 내가 징역 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겠다. 치료비를 요구하고 응하지 아니하면 내 무고죄로 고소해버리겠다. 고소세모. 여관을 명도해 주던가 명도소송 비용을 내놓지 아니하면 내가 고소해버리겠다. 이렇게 고소 나오죠. 징역 가는 한이 있더라도 뭐뭐 하겠다.
안 해주면 진정해버리겠다 이런 말 있죠. 그쵸? 몇 번부터지? 4번부터인가? 4번부터 쭉 묶을까요? 쭉 묶어. 쭉 묶어서 몇 번까지지? 7번까지인가요? 7번까지 묶어. 자, 요런 판례는 총론 교재 가면 정당행위라고 봤어. 정당행위가 된다 라고 봤어요.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돼요. 당연하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가서 돈을 안 주는데 너 언제까지 해줄 거야? 너 언제까지 해주지 아니하면 내가 애들 시켜서 확 부셔버린다. 이게 아니잖아요. 너 언제까지 해줄 거냐? 너 왜 이렇게 안 주냐? 어? 언제까지 해주지 아니하면 내 진정할 거야? 고소할 거야? 이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 지급을 독촉하는 거죠. 내가 해코지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 딸 뭐 어떻게 해코지 한다. 너희 딸 자식 너 해코지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안 하면 고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민법상 고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 언제까지 안 주면 소송할 거야? 이것이 죄인가요? 아니라는 거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판례 보시면 어떻게 말했습니까?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정산할 것을 요구했다.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판결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라고 말했을 때는 그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공갈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이 사건 한번 봅니다. 최근 판례인데요. 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하는 과정에서 준강간 상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고소를 했는데 검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때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피고인은 여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는 남자이죠? 남자입니다. 좀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검찰로부터 이제 혐의 없음 결정을 받게 되니까, 근데 여자가 뭐라 하냐면, 요 피해 주장하면서 나에게 5천을 주지 아니하면 내 남자친구인데 일러 바치겠다는 거죠. 근데 그 남자친구가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칼부림이 난다. 술 먹으면 눈깔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해악을 고지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지금 검찰에서부터 혐의 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남자도 검찰로부터 이런 결정을 받게 되니까요.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5천만 원 주지 아니하면 내가 이러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니 이 남자가 뭐라 그래요? 웃기고 있네 라는 거죠. 웃기고 있네. 무혐의 결정 받았는데 내가 니한테 왜 돈을 주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집단에는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결국 남자는 줄 돈도 없었고요. 있어도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건은 이제 미수죄로 그치고 마는 겁니다. 과연 공갈죄가 될 수 있을까? 공갈 미수로 볼 수 있을까? 이런 말입니다. 돼야 안 돼요? 판례는 요 정도 갖고서는 왜 무혐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겁, 외포 이러한 부분이 다소 약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유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또 이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무혐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겁도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공갈죄가 요구하는 그 정도가 폭행협박의 정도, 외포심을 가질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5천만 원이면 큰 돈이죠. 그래서 적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인데 약간의 뻥튀기라는 겁니다. 다소의 과장이나 강조가 있었다 하여 이것만 갖고서는 정도를 넘는 권리 행사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해서 공갈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죄수관계네요. 자, 공갈죄가 성립을 하려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다 했죠. 자, 폭행협박을 썼다고 하면 폭행협박이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갈죄 어떻게 됩니까? 흡수가 되죠. 흡수가 됩니다. 됐고, 동일인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 갈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개 협박 행위마다 일죄씩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지? 죄손을 할 때 나오지. 그래서 이것을 가로 열고 행위 표준설을 취한 대표적인 판례가 되죠. 밑에 판례 별표. 자, 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 없이 대가적 관계 없이 돈을 뜯어가면 공갈죄만 됩니다. 그쵸? 수뢰죄가 되나요? 수뢰죄 안 되죠. CF 수뢰죄는 되지 않는다. X. 왜요? 수뢰죄는
돈 받았다고 무조건 수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대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수뢰죄는 되지 않고 이 사건의 경우는 공갈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럼 상대방은 무슨 죄가 될까요? 그렇지, 공갈죄의 피해자만 될 뿐이에요. 공무원이 뇌물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뭐가 안 된다? 뇌물공여죄는 되지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밑에 자 도박이 공갈죄의 수단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도박죄가 공갈죄에 흡수가 되나요? 아니죠. 공갈할 때 늘 언제나 도박이 수반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단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흡수되는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는 별도의 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특수공갈죄 상습범 되었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